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에 나온 작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시험에 출제될 만한 그런 작품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춘설,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현대 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강좌나 강의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또 저는 이제 적용학습부터 수능 특강을 지금 쭉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념학습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작품이라서 제가 그 수능 특강에 나온 문학, 수능 특강 문학의 족집게 특강, 즉 수능 문학을 잡아라라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뽑아서 핵심적인 것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정지용의 춘설이라는 작품은요. 우리 현대시를 공부할 때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제목과 서술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작품일수록 더 자신감을 갖고 풀어야만 진정한 실력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춘설이라는 시는 좀 어렵고 난해한 시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 말씀대로 이 제목과 서술어 위주로만 보신다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춘설에서 오늘 핵심적인 요소 예고해드린 대로 한번 해보죠. 예, 춘설이라는 것은 제목 그대로 일단 뭡니까? 봄눈이잖아요, 봄눈. 그쵸?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할 때 이 봄눈은 절대 어떻다? 놓치면 안 된다. 전체를 감상할 때 이 봄눈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이걸 중심으로 나머지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주제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춘설이 내리는, 그렇죠? 제목이잖아요. 춘설이 내리는 풍경, 그 다음에 그 봄의 생명력을 노래한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특징 세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특징. 제가 오늘 5가지 중에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 이 시 전체적인 표현상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감각이 다양하다. 우리 그 정지용 시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만약에 춘설이 나온다 그러면 다양한 감각적 표현. 2가지 감각만 있어도 다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봄의 생동감, 그쵸? 이 봄의 생동감. 제목이 봄이죠? 그러니까 봄과 관련돼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봄의 생동감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특징은 또 표현 방식 영탄법이 많이 나옵니다. 영탄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놀라운 정서, 놀랍고 또 반가운 정서를 막 그립니다. 아셨죠? 또 종결 어미가 아라나 어라, 즉 감탄형 어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영탄적 어미랑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감탄형 어미니까.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표현상 특징,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오늘 첫 번째 요 특징, 표현상 특징이 중요하다.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2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춘설의 함축적 의미입니다.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목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우수절 초하루. 그렇죠? 이제 우수절 초하루라는 거는 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즉 봄이 왔어요 이 말이에요. 봄이 왔어요. 아셨죠? 예, 봄춘자에 더 초점을 맞이하셔야 되고요. 봄눈인데 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뭐다? 매개체가 바로 제목이라는 거죠. 춘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 의미를 놓치면은 큰일 나요. 아셨죠? 예,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매개체가 춘설, 즉 봄눈입니다. 봄눈.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제 설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설어라. 설어라라는 표현 3번째로 강조합니다. 제가. 설어워라라는 의미와 낯설어라라는 의미로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설어워라라는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한다면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생기를 찾는 이런 자연의 모습이 점점 뭐다? 꿈만 같아서 너무나 서럽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2번째로는 이제 겨울이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가고 많은 이 겨울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 허무함, 허전함 이런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2가지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의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이제 보기를 줄 거 아닙니까? 참고나 그거랑 연결해서 풀면 되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낯설어라고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겨울에 그 움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움츠려 있던 것들이 자연히 봄에 활기가 생기는 겁니다.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살아나는 생동감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낯선 거죠. 갑자기 이제 어떻습니까? 봄이 와가지고 겨울에 움츠렸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낯설잖아요.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제 생활적 거리두기로 이제 바뀌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부터. 그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또 회사로 가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낯설게 느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시적 화자가 느끼는 낯설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러운 마음, 낯설은 마음 이 두 가지 요소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의미를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5가지만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은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 시의 정서와 어조가 있는데 선뜻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선뜻은 봄이 왔다. 응? 그래서 너무 갑자기 오니까 너무 반갑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영탄법의 그 부분입니다. 아셨죠? 네, 선뜻이란 이 부사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연에 나오는 하도 뻗고 도로 춥고 싶어라. 이게 이제 아주 그 상당히 어려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네 번째로. 그래서 이 하덧이라는 건 겨울 옷입니다. 겨울에 입었던 옷을 벗고, 그렇죠?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연도 그랬고 이제 인간, 그렇죠? 초봄의 기운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자 하는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어디에 귀결되냐? 이 봄입니다. 봄. 아셨죠? 겨울 옷을 벗고 초봄으로 오는 그 기운을 더 선명하게 느끼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결국은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겨울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허전함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초봄이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력 넘치는 그 감동, 그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봄을 맞이해서 너무나 반갑다라는 그러한 심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의 감정, 반가움의 감정이 동시에 있다라고 봅니다. 도로라는 부사어를 본다면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예, 고난도 시험에서 낸다면 바로 여기서 출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미적 특징이라는 건데요. 미적 특성. 그 내용상으로 볼 수도 있고 표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형식적인 아름다움, 내용적인 아름다움. 2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내용적인 것에서는 봄의 생명력을 느끼잖아요. 화자가. 그리고 반가워하죠. 또 설레는 감정도 있단 말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는 어떻다? 조화로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 조화로움이라는 이런 그 미적 특성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표현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건 어떤 거냐? 이행에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를 어떻게 했어요? 촉각적으로 이미지로 전이시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감각적 심상. 그러니까 뭐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뭐로?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시켰다. 전이라는 것은 이 시각에서 촉각으로 이미지를 바꾸어 이동시켜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셨죠? 육행에서는 서늘없다, 빛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촉각과 시각이 함께 제시된 겁니다. 이건 공감각이 아니라요.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복합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각과 복합 감각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공감각은 A라는 감각이 B라는 감각으로 한 바퀴 굴러서 바뀌는 겁니다. 복합 감각은 그냥 함께 나란히 제시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팔행의 마지막에 이제 흰 옷고름을 절로 향기로워라. 이 말은 뭐냐면 시각, 희다는 건 시각이죠. 그리고 향기롭다는 건 후각이죠. 이것도 시각적인 이미지를 후각적으로 바꿨죠. 역시 이것도 뭐다? 공감각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감각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시는 대단히 감각적인 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춘설에서 5가지 특징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서 가볍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작품 이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